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미국 대선 개표 속보가 계속되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수요일장 반등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반등에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선별적으로 양호한데요. 또 이런 가운데 전력 설비와 AI, 특히 AI 소프트웨어 쪽의 급등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AI도 이 시간에 자주 얘기해 주셨던 섹터이기도 한데요. 오늘장 특징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참 오늘도 좀 특이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그렇고 어쨌든 뭐 우리 진행자 말대로 미국 대선 관련한 기사나 뭐 그런 뉴스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시간에 월요일 날인가요? 뭐 누가 되든 상관없다 하면서 내가 시나리오 뭐 이런저런 좀 얘기 좀 했는데 특별히 그거보다는 지금 시장을 좀 잘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해외 시장 강세, 국내장 양호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는 좀 억울하고 그 지난번에도 내가 우리나라 미국에 비해서 한 250p 이상 잘못됐다라고 했던 아니 그건 잘못이 아니고 억울인 거죠. 그 한 250p 가까이 억울하다 이런 얘기 좀 했었어요. 오늘 장도 약간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대통령 선거는 끝나면 지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불확실성으로 지금까지 눈치를 봤다라고 보면 선거 끝나면 누가 되든 간에 결국에 가서는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나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대신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단기적으로 출렁거림이 있을 거냐. 뭐 이런 거 정도는 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AI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가 아마 판단이 될 겁니다. 해외 시장 어제 나스닥 갑자기 이종복이도 어제 야간 방송했잖아요. 눈팅이 반팅이 돼 있고 여전히 솔직히 얘기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쪽은 좀 비리비리합니다, 여러분. 보시더라도 차트가 깨져 있어요. 차트가. 근데 이 나라는 참 특이해요. 눈도 안 감겨요, 요새. 엔비디아가 또 다시 살아났고, 요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신의 한 수인가요? 아니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흐르면 다시 매수 타이밍 한번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내려오다 말고 올라가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거고. 그 다음에 아마존 계속 살아있죠? 그 다음에 알파벳 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제는 테슬라가 이게 이제 지금은 시간에까지 포함입니다. 기가 막히죠? 미국장은 이렇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미국 주식은 빅테크나 저쪽은 먹을 거 많지 않아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하고 싶으면 테슬라를 사야 돼요. 이거 최소한, 이건 너무 위험해서 안 돼, 지금은. 그래서 어쨌든 어제 미국장 갑자기 나스닥 시작하자마자 쏘더니 그냥 끝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빅테크가 강해서 저렇게 됐고요. 근데 지금은 장중에는 다우가 또 장중 선물 기준에 230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립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나라는 뭐요? 그죠? 예. 이게 바로 아까 이종복이가 얘기한 그 불확실성에 대한 눈치 보기라고 기사는 나오는데 눈치 지금까지 봤잖아? 이건 신의 한 수에서는 이런 스타일이죠. 이종복 스타일이. 이종복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눈치 보는 과정에서 이제 돈이 어디에 있느냐.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전력 설비, 그 다음에 AI 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약도 있는데 뺀 거예요. 손가락 아파가지고.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면 우리나라 보시다시피 미국은 나스닥은 어젯밤에 급등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1월 1일이 저점이었어요. 이걸 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살짝 21선 부근에 지금 부딪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딱 그 1320 부근, 이게 내가 신의 한 수에서 얘기했는지 어디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보시다시피 오늘 1315까지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 저점은 1230이고, 그러니까 단기간에 올라온 폭이 컸던 거죠. 요런 것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요런 것도.
그러니까 오늘 장은 보다시피 이제 하이닉스가 다시 20만 원 근처로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도체 뭐 두루두루 양호하게 움직이고 HPSP는 개별 재료 보유입니다. 이거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요게 지난 미스터 진단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거고 요번에 좀 수익이 좀 잘 났죠, 요거. 요런 식으로 좀 명분 있는 반도체가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2차 전지도 최근에 에코프로나 막 이런 거 보시면은 크게 안 올라가서 그렇지, 오늘이 사거래일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1월 1일 날 저점에서는 얼추 한 10% 가까이는 올라올 만치 올라왔고, 저항권에 부딪히다 보니까 강력한 탄력이 안 나오는 거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흐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인데요. 전력 설비 쪽 중에는 전력 설비, 전력 기기 다 같이 포함이에요. 현대일렉이 그날 올라가다 두드려 맞았을 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10월 25일 날 한 코멘트가 있었을 겁니다. 가면 부딪혔지만 밀리니까 딛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게 제일 세게 가지만 얘는 강력한 매수 추천 의도보다는 잘 간다 정도. 이종복은 가온전선 정도 추세 위치를 여러분들한테 세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것도 알게 모르게 시장에서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최근 사나흘 거래일 사이에 좀 올라온 게 있어요. 보다시피 조금 더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쪽이 분명히 잘 가죠, 여러분. 이건 틀림없는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리고 어쨌든 뭐 전력 설비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양호하고 요건 특징입니다. 막 G2 파워 같은 거는 10,000원에서 7,000원까지 밀어버리더니 다시 9,000원으로 땡기고 막 이러잖아요. 요런 거는 초보 투자자들은 접근하는 거 아닌 거예요, 이런 거. 대신 움직임 양호하잖아요. 이쪽 에너지 쪽이든 뭐 전력 설비든. 그다음에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LS 일렉하고 LS 같은 쪽 정도의 추세 위치를 여러분들한테 매수 추천하는 스타일의 전문가입니다. 지금도 나쁘지는 않잖아요. 움직임 양호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유, 돌고 돌아서 힘들게 왔어요. 코난 테크놀로지 상한가, 솔트룩스 거의 상한가. 이들 주식의 특징은요, 2022년 이맘때 주도주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이런저런 눈치를 보는 가운데에 핵심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은 적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주면서 적절하게 갈 만한 주식이 기가 막히게 가는 거고, 실질적인 수익은 다소간의 리스크는 있으나 이렇게 좀 불안불안하고 이런 그 많이 빠졌던, 그죠? 근데 그것이 AI과에 속하는 이런 쪽의 종목의 움직임이 강한 게 이번 주의 특징이에요. 벌써 발동이 걸린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반도체는 순환매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올라온 것에 비해서 오늘 양호하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배터리, 반도체뿐 아니라 오늘 전력 설비, AI까지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수익은 반도체 배터리보다 더 높은 쪽을 줄 수 있을 만한 조금 리스키하지만 그런 쪽도 보인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대응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번 주는 반등 주간이고 먼저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지수가 팍 하고 치고 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이 시간에도 아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348에서 353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대신 이제 상황에 따라 340을 깨면서 한 335도 열려는 있으나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 그러니까 시장은 그냥 적당히 지가 알아서 가겠지,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장 당장은 345 돌파, 343 지지 체크에 추세 패턴의 중요성으로 조금만 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11월 1일이면 지난주 미스터 진단이에요. 그 당시에도 HPSP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는데도 흔들리시 나는 과감히 추가 매수 의견 준다라고 하면서 흘러도 최소 37,500원, 기본 4만 원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기똥차게 가죠.
그다음에 그날 11월 1일 날이에요, 여러분. 달 바뀐 첫날 이종복이가 미국장 불안불안한 거 설명하면서 이게 테슬라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러다가 테슬라 좋아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치만 아니에요. 나는 한번 좋아하면 평생 그 사람만 좋아하고 한번 싫어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좋아하는데 이게 지금 뭘 보면 테슬라가 이제 슬라로 바뀌었지만은 어쨌든 테슬라 조종받으면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11월 1일 날 얘기입니다. 11월 1일 날. 지금은 11월 6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10월 25일 날 내가 로봇 쪽이나 이쪽을 세게 얘기하면은 시청자가 다 봐도 된다고 했던 주식이 이 코난 테크놀로지거든요. 이게 그때 그 당시 14,000원짜리 주식이었어요. 14,000원 중후반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얘기한 게 14,000원에 있을 때 22,000원에서 25,000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대 수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다 보면은 이종복이가 연말장은 이 특수성 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11월 1일 날 그때도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연말장 특수성 얘기해드렸잖아요. 연말장은 특수하게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대형주의 수익을 압도합니다. 1월 달까지 지속돼요, 그게. 근데 워낙 시총이 떨어지고 소외주고 침체기형이라 방송에서 종목을 언급하기는 부담 가요. 대신 움직일 때는 내가 얘기는 하죠. 특징주로다가. 그치만은 이 방송에서 좀 그러니까 신의 한 수하고 미스터 진단, 특히 미스터 진단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시세가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제 포트폴리오 얘기를 하면서 했던 거를 잘 보시면은요. 2차 전지가 무조건 패턴 자체가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고 저쪽은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좋은 거. 대신 이제 저쪽은 갈 때 되면 지수가 강화되면서 갈 때 강력하게 갈 거고 반도체가 오히려 2차 전지보다 찌글찌글거릴 수 있어요. 김봉만 전문가 표현으로 찌글찌글이라는 단어. 오히려. 그러니까 반도체는 압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반도체는. 근데 2차 전지는 압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약은 추세 패턴과 어떤 이것이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모든 종목들을 통틀어서 가장 추세도 양호한데 매력적인 쪽이 그 종목을 선택해야 돼요. 제약주도 많이 올라간 거는 안 됩니다. 절대 네버 안 돼요. 대신 올라가다 마른 쪽 있잖아요. 내가 가끔 자주 얘기하는 쪽. 그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얘기해드리면 대신 이건 썸네일로 안 쓰는 게 좋겠어요. 어제 내가 야간 방송할 때도 향후에 10배짜리가 터지면 나는 무조건 AI라고 했어요. 어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면 중간 이상의 큰 수익은 2차 전지하고 선별적인 반도체 제약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쪽 AI하고 저쪽이 가버리면은 저쪽은 리스크는 있으나 아마 수익이 되게 큰데 나는 리스크를 제끼고 수익을 주는 종목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많은 주식이 움직여서 오히려 그 종목과 시장이 눈에 안 띄는 거예요. 너무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요럴 때는 종목들 좀 압축 잘 해가지고 2차 전지, 반도체, 제약을 3대 축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설비,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로봇 이쪽을 따로 놓고 섞는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쯤 뒤부터는 아마 계좌 팍팍팍 올라갈 확률 되게 높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항상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연말장에 더 부각을 받을 중소형주 가운데 과연 10배짜리 종목이 전문가님 눈에 포착이 되셨을지 한마디 한마디 계속 주목해서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목 전문가 오늘의 전략은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었습니다.